자, 이번 시간에는 오크 통합과학 페이지 104페이지 이제 판의 경계,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항상 내가 얘기를 하지만 공부를 할 때 지금 판의 경계 제목을 잘 봐. 판의 경계하면 일단은 아까 지구의 표면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맨틀에 대류해서 운동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러면 너무 그림이 잘 돼 있어서 요거는 그림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 제일 먼저 뭐가 보입니까? 발산형 경계가 보이네, 그지? 판의 경계가 크게 세 가지야, 그지? 발산형 경계. 이 경계선을 중심으로, 그지? 판이 양쪽으로 벌어지는 거야, 그지? 벌어지지, 그지? 이 두 판이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질 때 이때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장력이라고도 얘기해. 장력. 이런 표현 좀 알아두세요. 장력. 그 다음에 요 판의 경계를 통해서 서로 모이잖아, 그지? 이때 작용하는 힘을 횡압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력은 당기는 힘, 그지? 당기는 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횡압력은 미는 힘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력, 그 다음에 횡압력. 자, 그러면 이제 발산형 경계, 그지? 장력에 의해서 두 판이 멀어지는 경계야, 알겠지? 화살표로 이해하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발산형 경계는 판의 경계가 이렇게 있으면 얘를 중심으로 여기 A에 있는 땅덩어리와 B의 땅덩어리가 벌어지는 이런 형태고, 그 다음에 요 위치를 잘 보세요. 요 밑에서는 마그마가 이렇게 쑥 이렇게 올라오면서 대류야, 그치? 맨틀 대류의 상승부라는 거. 그 다음에 요 판이 벌어지면, 그치? 이 판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게 되면 이 사이 부분이 새로운 땅이 되잖아, 그치? 판의 생성. 요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 그 다음 맨틀 대류의 상승부야, 그치? 포인트가 상승부. 그 다음 판이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판이, 그치? 야, 땅과 땅이 벌어져. 그러면 그 사이에 새로운 땅이 맨틀 물질이 차고 올라와서, 그죠?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존형 경계는 어떤 모양이야? 자, 여기 또 A라는 땅과 B라는 땅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어긋나는 경계야, 그지? 자, 여기서 엄청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판이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요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판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소멸되지 않아, 그지? 발산에서는 생성이 됐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렴형 경계는 양쪽에서 횡압력을 받아서 A의 땅덩어리와 B의 땅덩어리가 서로 모이는 거야, 그지? 그래서 가까워지는 경계고, 얘도 또 중요한 게 뭐야? 맨틀 대류의 하강부. 그 다음 판이 없어지는 거야, 그지? 없어집니다. 왜 없어지냐? 생각해봐. 여기 있으면 원래 여기에서 이런 땅이 이렇게 와, 그지? 그럼 처음에는 이만한 길이었는데 얘가 계속 일로 들어가, 그지? 그러면 이 부분이 없어지잖아. 없어져, 그지? 그래서 판이 소멸이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요 그림을 잘 이해를 하세요. 요거 중요합니다. 요 그림을 보면, 자, 지금 여기가 이제 이거 하기 전에 이걸 먼저 하자. 이제 판의 경계에서 발달하는 이 지형들을 이해하고 외워야 돼. 지형들 이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해령이고 호상열도 변환당식 산맥이 있으면 얘들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해령이라는 놈이 나옵니다. 해령은 대양 해저에서 발생하는 해저 산맥이야, 그지? 그럼 이 부분들이 막 벌어지면서 울퉁불퉁해지잖아, 그지? 그래서 만들어지는 바다 해저 산맥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해구라는 놈은 해저 골짜기야. 주로 태평양 가장자리에 발달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수심 6,000m, 그지? 이상이야, 그지? 깊이가
이 6000m 이상이 되는 해저 골짜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해구라고 얘기하지, 그지? 아, 그러면 야, 당연히 움푹 들어간 부분이 많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해구라고 명명할 수 있는 부분은 수심 자체가 6000m보다 더 깊어야 돼, 그지? 얘들을 해구라고 얘기하는데 주로 어디에 많이 발달하냐면 태평양의 가장자리에 잘 발달하고요. 그 다음에 호상열도는 일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본. 해구와 나란하게 활 모양으로 길게 배열되어 있는 화산섬들을 우리가 호상열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상열도. 그 다음에 변환단층이 나오죠. 변환단층은 요걸로 한 번 더 설명할게. 변환단층은 중요합니다. 이 변환단층에서는 자, 뭐가 특징이었어? 판에 생성이나 소멸이 있다 없다? 소멸이 없고요. 여기는 지진은 발생하지만 화산은 발생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이거를 여기에 P라는 해령이 있습니다. P라는 해령이라고 의미로 잡을게. 또 여기에는 무슨 해령이 있습니까? Q라는 해령이 이렇게 있어, 그지? 그러면 이 해령은 양쪽으로 장력에 의해서 벌어지잖아, 그지? 벌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구간을 봐. A 구간, B 구간, C 구간을 나눠놨잖아, 그지? 그러면 A 구간에는 특징을 보면요, 이 판의 이동 방향이 어때? 똑같지? 맞죠? 그 다음에 C 구간도 이 방향이야, 그치? C 구간도 판의 이동 방향이 어때요? 똑같아, 그치? 그런데 어느 부분입니까? 요 부분 있잖아, 그치? 요 부분은 위쪽은 오른쪽, 아래쪽은 왼쪽으로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 두 판이 어긋나는 구간 B 있잖아, 그치? B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변환단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환단층 되게 중요해요. 두 판이 어긋난 부분이야, 그치? 어긋난 부분. 그러면 변환단층이 생기려면 기본적으로 자, 해령이 두 개가 있어야 돼, 그치? 두 개 이상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하나의 여기 해령에서 발산형 경계에서 양쪽으로 가고, 또 다른 해령에서 발산형 경계에서 양쪽으로 가면 이 사이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요 부분이 뭐라고 얘기했니? 변환단층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변환단층.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제가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자, 변환단층 했고 습곡산맥이야. 습곡산맥은 어느 부분을 보면 되냐면 여기에 이 부분이 어땠어? 이렇게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 해양판이 이쪽으로 가잖아, 그지? 가고 그 다음에 이쪽에 대륙판이 다 버티고 있어, 그지? 가다 보면 그럼 얘는 일로 가고 얘는 결국 일로 와, 그지? 자, 부딪히는 요 부분에서, 그지? 꽝 부딪히면 일부는 어떻게 돼? 파고들고 나머지 퇴적물들이 쑥 솟아오르잖아, 그지? 이게 습곡산맥이야. 습곡산맥이 만들어지려면 지층이 횡압력을 받아서 이제 융기하여 형성되는 산맥이다라고 돼 있잖아,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각 변동을 이야기할 때 융기라는 말이 나오고 침강이라는 말이 나와요. 융기라는 말은 솟아오른다는 의미야. 그 다음에 침강이라는 거는 가라앉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넓은 범위에서 일어나는 지각의 융기나 침강 운동을 우리가 조륙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조륙 운동. 융기나 침강을 조륙 운동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그림을 보면서 만들어지는 지형을 잘 봐야 돼. 자, 여기 보입니까? 이 자체가 하나의 해령이야, 그지? 이 자체. 색깔을 좀 바꿔볼까? 잘 선명하게 보이려면 무슨 색으로? 노란색으로 하면 잘 보일까?
자, 여기 이거 보입니까? 여기가 하나의 해령이야. 그럼 양쪽으로 벌어지지. 그 다음에 또 여기에도 하나의 만약에 해령이 있어, 그지? 그러면 이렇게 벌어져, 그지? 그러면 어느 부분이 보입니까? 이 사이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잖아, 그지? 얘는 왼쪽, 오른쪽, 그지? 여기서 생기는 게 이게 변환단층이야. 알겠습니까? 해령, 변환단층. 또 여기에 가다가 빵 파고들면 지금 수심 6,000m의 해저 지형이 보입니까? 이게 해구야, 그지? 해구. 자, 그러면서 이제 습곡산맥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반대편은 둘 다 여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여기도 무슨 판입니까? 여기도 해양판이 되고요. 만약에 여기도 해양판이 존재하는 경우, 여기는 지금 대륙판이 버티고 있잖아. 대륙판. 여기는 해양판이야, 그지? 그러면 해양판과 해양판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밀도가 큰 요 판이 꽝 충돌을 하면 파고들잖아. 섭입되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서 이제 마그마들이 쑥쑥쑥 올라와서 바다 위에서 식어. 그지? 그래서 이제 활 모양처럼 만들어지는 이런 화산섬들의 모임들이 뭐예요? 이게 호상열도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걸 좀 먼저 보고 갑시다. 지금 해양지각의 나이가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자, 해양지각의 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에서 해령이라는 게 만들어져. 그지? 그럼 여기로부터 양쪽으로 어떻게 됩니까? 양쪽으로 멀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 그지? 그러면 해령 중심 요로부터 양쪽이 대칭이야. 거리가 멀어질수록 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나이도 많아집니다. 근데 나이만 많아지는 게 아니고 수심도 어떻게 됩니까? 수심도 깊어져.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퇴적 물의 두께도 어떻게 됩니까? 두께도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이걸 그릴 때 해령이 쑥 만들어지지. 이렇게 그리면 돼, 그지? 해령이 이렇게 되고 여기 위에 바다가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멘틀 대류의 상승에 의해서 이 판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여기가 0살, 1살, 그지? 뭐 10,000살, 20,000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여기도 대칭되게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당연히 수심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야, 그지? 수심이 깊어지고요. 그 다음에 바닷속에서 퇴적물이 쌓일 때 여기 한 개 쌓이면 여기는 2개 쌓이고 여기는 3개 쌓이고 점점 많이 쌓이겠지, 그지? 점점 중심으로부터 운반하니까. 그래서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또 우리가 이제 지진을 구분할 때 자, 진원의 깊이에 따라서 자,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치 외우세요. 천발 지진은 0에서 70. 그러니까 지표에서 0에서 70km 이내에서 발생하는 거는 천발. 하늘에 가깝다. 그지? 그 다음에 마지막 신발은 기준이 300이야. 그지? 300km 이상이 되면 신발. 그럼 70에서 300까지를 가운데 중자를 써서 중발 지진.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을 알아야 되잖아. 그죠? 구분하는 기준은 진원의 깊이. 그래서 항상 어떤 분류나 구분이 나오게 되면 그 기준들을 좀 잘 외우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전형 경계. 자, 이 판의 경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판의 경계. 자, 발산형 경계가 나오지, 그치? 발산형 경계는 이제 해양판과 해양판끼리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륙판과 대륙판끼리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치? 그러면 이런 발산형 경계가 나오면 이거 공부하는 방법이 여기에 보면 요거 배웠잖아, 그치? 이 세계 지도 그림에서 어디에서 발산형 경계인지, 그 다음에 이런 판의 경계에서 생기는 지형 이름들 있잖아, 그치? 이것들을 다 외워야 돼.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거 외울 게. 자, 그래서 외우는 자 포인트를 잡아드릴게요. 자, 일단은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 멀어지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해령이 만들어집니다. 해령, 그지? 해령 아까 얘기했지 발산형 경계. 근데 해령의 정상부에서는 요 모양이 V자 모양이지, 그지? 그래서 V자 열곡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이 대서양 중앙 해령과 동태평양 해령이 나오잖아, 그지? 그럼 얘들이 어딘지를 알아야 돼, 세계 지도에서. 그러면 한번 넘어가 보면요, 어디다? 지금 대서양 중앙 해령이 나오잖아, 그지? 여러분 보십니까? 요 라인 있잖아, 그지? 여기가 대서양 중앙 해령이야. 나중에 이거 따로 또 요약본 있습니다. 대서양 중앙 해령.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태평양 해령이지, 그지? 동태평양 해령은 여기가 동태평양 해령이야. 태평양판과 나스카판. 이 판 이름 외워야 됩니다. 나스카판. 중요하다. 그러니까 태평양의 동쪽에 있는 판이 나스카판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얘들아 요 화살표 보입니까? 이 화살표가 벌어진다? 이게 해령이야, 이 하나가. 맞니? 그 다음에 여기는 수렴령 경계지. 여기는 발산령 경계지. 이 화살표를 잘 봐. 수렴령 경계, 수렴령 경계, 수렴령 경계. 이건 뭐야? 어긋나지? 어긋나잖아. 보존령 경계. 여기도 어긋나지? 보존령 경계, 수렴령 경계, 발산령 경계. 그래서 요게 다 발산. 이게 대서양 중앙 해령이야,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외워야 돼, 이 판에서는. 그래서 시험을 치면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이유가 너무나 외울 게 어떻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근차근 일단 우선순위를 가지고 외워야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해령 중심부에는 열곡이 생기고 두 판이 멀어지면서 열곡에서 새로운 해양지각 생성. 요거 중요한 말입니다. 새로운 해양지각 생성. 그리고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지각의 나이 증가하고 요거 중요하네. 화산활동 활발, 지진도 천발이 발생한다. 알겠니? 중발 신발이 안 생겨요. 천발 지진만이야, 그지? 요거 강조해 놓으세요. 천발 지진만이야. 천발 지진. 진원의 깊이가 70km 이내에서 발생하는 지진이라고 얘기했지, 그지? 그 다음에 대륙판과 대륙판의 발산형 경계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또 동아프리카 열곡대라는 부분이 보이잖아, 그지? 선생님, 동아프리카가 어딜까요? 자, 이 지도로 또 다시 오면요. 자, 여기가 아프리카잖아, 그지? 아프리카. 여기 표시 안 돼 있는데, 요 라인이 보이십니까? 요 라인. 여기가 동아프리카 열곡대야. 여기에서 이렇게 발산이 이루어집니다. 이거 외워야 돼. 중요합니다. 근데 얘는 아프리카 판 내에서 발산이잖아, 그지? 그래서 뭐 정리된 내용 또 나오니까 지금은 의미를 이해하는데 포인트를 잡고요. 그래서 열곡대에서는 화산활동 천발지진입니다. 발산이야 벌어지는 거. 자, 그 다음에 수렴령 경계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지금 수렴령 경계는 해양판과 대륙판, 해양판과 해양판. 자, 이런 지금 세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요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충돌형이라고 얘기해. 충돌형. 미안합니다. 잘못 봤네요. 요거는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 밑으로 파고들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는 수렴령 경계 중에서 섭입형이라고 얘기해요. 섭입형. 그 다음에 요것도 똑같이 밀도 차이에 의한 섭입형이라고 얘기하고, 요 대륙판과 대륙판을 우리가 충돌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 밀도라는 개념이 나와. 두 판이 있으면 밀도가 크고 작은 놈이 있으면 밀도가 큰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섭입하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해구 또는 습곡산맥이 만들어지는
요런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대륙판에서 그지 섭입되는 위치에서 대륙 쪽으로 그지 화산들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하네. 해구에서 대륙 쪽으로 갈수록 자 점점점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지. 깊은 심자 깊어지니까 신발 지진으로 바뀐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해구에서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지진의 발생 깊이가 깊어진다. 그래서 천발, 중발, 신발 다 일어난다라는 이런 내용이야. 이게 해양판과 대륙판에 충돌되는 부분인데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장소 외워야 돼요. 페루, 칠레 해구, 안데스 산맥. 선생님 여기가 어딥니까? 또 지도로 와보면 어느 부분이야? 여기 남아메리카 대륙 있잖아, 그지? 요 라인. 그죠? 요 보입니까, 여기? 여기에서 칠레 해구. 근데 여기 있는 산맥이 뭐야? 안데스 산맥이잖아, 그지? 남아메리카 하면 안데스 산맥.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섭입형인데 이번엔 해양판과 해양판이야.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해양판이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은 판 밑으로 항상 섭입이라는 용어 알아두세요. 섭입. 그래서 마리아나 해구는 또 어디쯤 있냐면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여기 필리핀판 쪽에 있는 이 부분 있잖아, 그지? 여기에서 마리아나 해구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위치는 나중에 따로 한번 또 부연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호상열도 또는 뭐 일본 해구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일본 해구. 그래서 밀도가 작은 판 쪽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얘도 천발, 중발, 신발 다 일어나고, 그지? 자, 이제 독특한 요겁니다. 독특한 게 이하입니다. 이하이. 대륙판과 대륙판은 히말라야 산맥을 떠올리세요. 대륙판과 대륙판. 그럼 얘는 그림을 보면 섭입이 조금 되긴 되는데 많이 안 돼. 그래서 섭입대가 그냥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거 제일 중요하지. 화산 활동이 거의 없다야. 화산 활동이 없다. 여기는 화산 활동이 없습니다. 지진은 생겨요. 천발, 중발. 그치? 천발, 중발.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 아까 얘기했지, 그치?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과 그다음 유라시아판이 충돌하는 저기 유럽과 그치? 그 다음에 인도 그 사이에 만들어지는 거고. 자, 보전형 경계 나옵니다. 발산하는 판은 이동 속도 차이로 해령과 해령 사이에 자, 수직으로 변환 단층이 발달합니다. 수직으로 변환 단층이 발달합니다. 뭐 산안드레아스 단층. 또 봐야 돼. 산안드레아스 단층은 어디 있습니까? 산안드레아스 단층은 여기에 어긋나는 부분 보입니까? 여기에서 생기는 게 산안드레아스 단층이야. 그지? 이걸 다 외워야 된다는 얘기야. 1시간 만에 외워지겠어? 아니지, 그지? 수시간을 투자해서 차근차근 외워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고등학교 공부 과정은 과학은 말이야. 과학은 있잖아, 그지? 물론 시험 한 1, 2주 정도 남기고는, 시험 범위에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데, 나머지 때는 그냥 일단은 배웠던 지식들을 어떻게든 자기 걸로 만드는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좀 사고의 폭이 좀 넓어져야 돼. 이제는 통합형이기 때문에 그냥 부분적으로 자질구레하게 나오는 것보다는 통합적으로 다양한 어떤 배경 지식을 토대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 그러니까 꼭 시험 범위에 막 국한해서 공부한다는 생각은 딱 시험 한 2주 전에, 그지? 그때 생각하면 되고, 평상시에는 그거와 관련된 내용 또는 앞으로 해야 될 내용들을 좀 잘 배우면서 머릿속에 좀 다지는 연습을 좀 해야 돼. 그래야 경쟁력이 생깁니다. 알겠니? 그 다음에 이게 처음 시작하는 부분은 반복하는 횟수가 많아. 부담이 적어요. 근데 그 이후로 가면 항상 중간기만 넘어갈 때 항상 너희들 시간이 많이 부족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해둬야 돼. 그죠? 해둬야 됩니다. 이게 공부를 좀 잘하는 아이들과 못하는 아이들의 차이야. 자, 그래서 얘는 해령과 해령 사이에
자, 이런 표현들 수직으로 변한다는 식 발달한다. 수직이야. 수평이 아니고, 그지? 왜 수직인지 알겠지? 자, 해령 또 그립니다. A라는 해령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여기 또 B라는 해령 이렇게. 그럼 이 경계 여기에서 변환 단축이 막 생긴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변환 단축은 이렇게 생겨. 근데 해령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형성되어 있잖아. 그러면 요 선과 요 선이 서로 뭡니까? 직각을 이루잖아, 그지? 그래서 수직으로 변환 단축이 발달하지만, 그 다음에 주로 해령과 해령 사이 발달하지만 해구와 해구 사이 또는 대륙판이 어긋나는 경계에서도 변환 단축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당연히 지진이 어긋나니까 지진 발생하지. 여기에서 무엇은 없다? 화산 활동은 거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각변동. 우리나라는 일본과 유라시아판이 속한다. 그래서 일본은 판의 경계 부분에 위치하여서 화산 활동과 지진이 매우 활발하지만 판의 경계에서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 지각변동이 적게 일어난다. 그냥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은 그냥 읽고 가면 끝나는 거야, 그치? 직권의 변화가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야. 화산활동, 환경적 피해, 용암에 의해 지형, 이건 빨리 읽고 넘어갈게요, 시간 없어서. 용암에 의해 지형이 변하고 산불이 발생하고, 그치? 그냥 그대로 생각하면 돼,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 뭐 화산쇄설물이 용암에 섞여 산사면을 따라 산사태가 발생한다. 이거 직권에 영향을 주고요. 화산가스로 산성비를 내려 토양을 산성화해서 생태계를 파괴시킨다. 햇빛을 가려서, 요거 좀 잘 보세요. 화산재가 햇빛을 가리면 평균 기온이 낮아집니다. 기권의 영향. 그 다음에 화산가스는 기권의 조성과 온실 효과에 영향을 준다. 그 다음에 화산가스와 화산재는 광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뭐 용암에 의해 도로 농경지 파괴, 그 다음에 화산재가 항공기 운항을, 그래서 화산재가 아주 미세해. 왜? 제트 엔진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 달라붙지, 그지? 그래서 요놈을 방해합니다. 대책, 제방을 쌓거나, 그 다음에 화산 분출구 주변에 댐과 수로를 건설해 용암의 이동 경로를 조절하고요. 용암에 물 뿌려서 용암을 식히고 이로 인한 이동 속도와 이동량 감소, 안정력을 시행한다. 그 다음에 이용, 화산지대에 생긴 온천, 관광자원, 토양을 비옥하게 한다. 그 다음에 해저 화산 활동으로 해수에 염류를 공급한다. 그 다음에 해저 화산 활동에 의해 다양한 광물질이 해양 생태계에 공급된다. 그 다음에 지열 발전을 위해서 지열 발전소, 그지? 뭐 우리나라는 좀 쓰기 힘들겠지?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유용하겠고요. 그래서 또 화산에 대한 내용 다 상식적으로 해결하면 끝나는 부분이야. 그 다음에 지진, 산사태를 일으키고 생태계 바꾸고 숲이 파괴, 물 오염되기도 하고요. 해저에서 쓰나미, 그죠? 쓰나미. 그 다음에 도로와 건물 붕괴, 교통마비 현상, 가스관 파괴로 인한 가스 누출, 전선이 끊겨서 화재. 그 다음 지진 발생 후에 화재나 질병 등으로 2차적인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 인공위성을 이용한 지형변화 관측, 지진계 설치 등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다른 게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냥 내용 잠깐만 봅시다. 이제 마무리야. 1815년 탐보라 화산의 강력한 폭발로 다량의 화산재가 분출하여 지구의 평균 기온이 낮아져서 이듬해 1816년 여름이 없는 해로 기록이 되었다. 왜? 온도가 낮아서, 그지? 그래서 화산 인근 마을은 용암에 묻혔으며 쓰나미도 발생하였다. 사망자 수는 9만 명. 와, 아이고야. 9만 명이면 9만 명이 넘었는데 이 중 8만 명은 질병과 식량 감소로 인한 굶주림 으로 사망했대. 그럼 동부 주민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습니까? 조금 더 동부 주민 한 3분의 2 정도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화산 쇄설료, 화산 폭발로 인한 화산가스와 화산재 등이 먼지가 분출되는 현상이고, 뭐 온도는 매우 높지만 밀도가 크기 때문에 3일을 따라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 됐고, 화산 활동이 주는 혜택, 광물질은 땅을 비옥하게 하고 농사 잘 돼. 화산지대의 풍부한 열을 이용해서 지열 발전, 온수 난방, 그지?
추운 지역에는 어우 이 온천수 나오면 되게 좋겠지, 그지? 밖에 나오면 뜨거운 물이 막 있어, 그지? 추우면 그 물속에 그냥 들어가 있으면 돼. 그 다음에 지진 이용, 뭐 지진파를 이용해서 지구 내부 구조. 아, 요거는 좀 참고로 알아두세요. 우리가 이 지진파를 이용해서 지구 내부 구조가 고체로 되어 있는지 액체로 되어 있는지 요걸 파악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마무리하자. 두 판이 멀어진다. 발산형 경계. 어긋난다. 보존형 경계. 가까워진다. 수렴형 경계. 맞죠? 멀어지는 거는 해령, 열곡대. 어긋나는 건 변환단층. 가까워지는 건 해구. 이제 아직 뭐 익숙치 않지만 이제 외워야 돼. 알겠니? 이거 외우는데 한 3시간 이상 걸린다, 여기. 제발 좀 시간 내서 차근차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단원 자체가 독립적이니까 자꾸만 이런 선입견을 버려라. 앞에부터 이제 차근차근 공부해야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왜냐면 이 책 하나로 물화생지 4파트를 나가, 동시에.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 파트에 충실하면 됩니다. 최대한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고 퀴즈 대회에 나간다. 그걸 준비한다고 그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세요. 자, 해령 중심의 뭡니까? 열곡이야, 그지? 열곡에서 마그마가 분출하여 해양제각이 생성된다. 그 다음에 해양판과 대륙판이 수렴하여 밀도가 큰 해양판이 섭입한다. 그 다음에 해령을 수직으로 가로지르는 변환단층 아까 얘기했고요. 화산활동으로 화산재는 일시적으로 평균기온을 하강시키고 이는 직권이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기권에 영향을 미친다.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마치도록 할게요.